취소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재판 사실 심리가 종결되면은 마지막으로는 결론을 내리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의 종류는 우선 각하 판결이 있습니다. 소송 요건과 본안 위법이 있습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합니다. 각하 판결입니다. 기각 판결은 본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위법하지 않은 경우, 위법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처분의 위법이 입증되지 않거나 여하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정 판결이 행정법에는 특수하게 있습니다. 사정 판결이라는 것은 위법하지만은 기각하는 경우입니다. 처분이 위법하면은 승소 판결, 취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기각 판결하는 경우입니다. 통상 우리는 절차, 형식의 위법도 독자적 취소 사유로 보고 있는데 무익한 절차나 형식을 반복하는 경우, 여러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통상 사정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의 취소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주문에 위법함을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위법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병합해서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정 판결의 공공복리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엄격히 해석되어야 합니다. 인용 판결. 인용 판결은 취소 판결입니다. 취소 판결. 이 취소는 법원에서 합니다. 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행정청에게 취소하라는 식으로 명령, 이행 판결이 아닙니다. 한편 일부 취소가 가능한가? 취소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규정되는데 이 변경과 관련해서 적극적 변경이 허용되느냐와 관련해서 일부 취소만 가능한 적극적 변경은 안 되고 일부 취소를 해서 하는데 일부 취소도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 같은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에 위법하더라도 전부 취소해야 합니다. 한편 취소 판결의 효력, 승소,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입니다. 취소 판결의 효력과 관련해서 이거는 민사소송에 따라 기본적인 효력이 모두 인정됩니다. 그래서 취소 판결로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확정이 돼야 됩니다. 확정. 더 이상 상고심 판결의 선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거나 상소포기, 상소기간 도과 등으로 확정이 되면은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확정이 되면 판결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확정이 되면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실질적 확정력으로서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당해 처분,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 처분과 관련해서 반복해서 또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 다툴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기판력입니다. 이 기판력과 관련해서는 주관적, 시적, 객관적 범위 모두 민사소송에 따라서 판단하면 됩니다. 한편 형성력과 관련해서 29조에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도 있다. 무효소송, 부작이유, 확인소송 등도 준용합니다. 형성력과 관련해서 취소 판결하면은 확정되면은 처분을 행정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청에서 별도 조치 없이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킵니다. 당연히 소멸됩니다. 이걸 형성력이라 합니다. 이러한 형성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고 원피고 위에 제3자, 원피고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을 미치지만은 여기는 제3자에게도 미치고 이 효력은 소급효로서 처분한 당시로 올라가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형성효, 소급효, 제3자효, 대세효 세 개로 구성됩니다. 한편 기속력이 별도로 그 취소 판결에 부여되고 규정이 있습니다.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입니다. 확정 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행정기관을 기소합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합니다. 절차 위법으로 취소한 경우도 준용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반복금지, 동일한 사유로 처분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재처분 의무, 거부 처분의 경우 다시 거부 처분이 아니고 처분을 해야 됩니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또 거부 처분하면은 무효지만은 다른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효합의인 소송, 부작위 합의인 소송, 당사자 소송에까지 기속력 준용합니다. 그래서 반복금지효와 관련해서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통일성 유무가 중요합니다.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당해 처분의 처분 사유, 그 다음에 새로운 재처분의 처분 사유를 비교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은 이 재처분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다르면은 이 재처분은 유효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아주 중요합니다.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해서는 탓을 처분이 취소되면은 이에 따라서 행정청에서 이전의 상태로 돌려놔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절차 위법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취소되었는데 그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청문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시 처음에 해임 처분했는데 이것이 승소되었고 이유가 청문 절차 없었다. 그러면 다시 청문 절차를 거쳐가 다시 해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 한편 취소 판결의 강제집행과 관련해서 취소는 형성력이 있고 이행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필요 없지만 거부 처분의 경우 재처분 의무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접 강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 배상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금전 배상을 명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의 제도를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제도입니다. 절차는 원고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을 신문을 합니다. 변론은 필요 없고 신문한 이후에 결정으로서 배상을 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간접강제의 경우에는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금전이기 때문에. 한편 1심 판결이 끝나면 재판을 불복할 수 있어 3심제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재판이 종료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럼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 효가 있기 때문에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판결이 효력이 발생한 경우는 제3자가 재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소 판결로 인하여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고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서 재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사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행정소송에 특별히 인용 판결에 대해서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한편 미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기 전에 제3자가 소송에 미리 참여해서 관여할 수 있도록 제3자의 소송 참여, 제3자 소송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이익에 침해받을 3자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행정소송법 16조에 있는 참여와 민사소송법에 있는 보조 참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원고, 피고, 행정청이 있으면 원고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에 의한 보조 참가가 많고 피고 행정청인 경우에는 제3자 소송인 경우에는 제3자 소송 참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17조 뒤에 있는 참가는 행정청이 참가한 겁니다. 행정청.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아닌데 특별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결과로 인해서 권리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입니다. 신청이나 직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인의 지위는 일종의 공동소송, 보좌참가인 민사소송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민소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행정청의 소송 참가를 특별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효, 부작위, 당사자 소송에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주체가 아니지만은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많고 여러 가지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인정하는 경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인은 민사소송법 76조에 따라 보수 참가인의 지위에 준합니다. 민사소송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